여러분, 배변 훈련 준비하면서 지금 아기 변기를 장바구니에 담으셨다면 잠깐만 멈춰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준 배변 훈련하면서 가장 쓸모없었던 육아용품 1위가 아기 변기였어요. 바다숙갱이 집이에요. 저희 아이는 아기 변기 도움 없이 29개월에 밤기저귀까지 모두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몬테소리 철학을 참고한 저희 집 환경 구성을 통해서 아기 변기 없이도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 무엇보다 집에 새로운 육아용품을 잔뜩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딱 5가지만 알려드려 볼게요. 주변에서는 다들 배변 훈련하면 아기 변기부터 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산 거죠. 처음부터 배변 훈련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기 변기부터 그냥 검색을 한 거예요. 저희 집 아기는 변기가 도착하니까 그냥 발받침처럼 쓰는 거예요. 그날 바로 환불했고요. 물론 이건 아이마다 다 다르고 저희 아기 기준이긴 해요. 아기 변기가 잘 맞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배변 훈련이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만 해도 아, 이제 사람 하나 만들어놨다 싶었거든요. 근데 두 돌 가까워지니까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변 훈련 그거 하라는 거죠. 기저귀를 대체 어떻게 대야 될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엄청 조급해지기 쉬워요. 주변 아이들은 다 팬티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어린이집 친구들은 이미 성공한 것 같고 괜히 우리 아이만 늦는 것 같은 거죠. 저도 그래서 배변 훈련 성공 방법은 정말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중요한 건 비싼 육아용품도 아니고 아기 변기도 아니고 아이를 계속 설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배변 훈련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시작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아이가 준비됐는지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배변 훈련 시기는 개월수보다 아이의 준비 신호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저귀가 젖으면 불편해하거나 쉬하나 응가를 했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배변 훈련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최강의 육아라는 책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육아 분야 베스트셀러였던 책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부모 공부를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기도 한다고 해요. 책에서는 의외로 배변 훈련을 늦게 시작할수록 좋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창피 주거나 강요하는 건 절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내용이었어요. 특히 배변 훈련을 천천히 해도 되니까 32개월은 넘기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었어요. 모든 아이가 32개월 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준비 신호를 보인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부드럽게 시작해보라는 의미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두 돌쯤에 하면 되나? 여름에 옷이 가벼우니까 그때 할까? 그냥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조급해질수록 아이는 더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소변을 잘 가리는데 대변 볼 때만 기저귀를 갑자기 찾는다거나 쉬어야 할래? 물어보면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를 가르치기보다 그냥 환경을 만들자. 몬테소리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몬테소리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새로운 육아용품을 드리는 대신 아이가 혼자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도 아이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했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실제로 효과를 봤던 5가지 방법을 공유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기 변기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아기 변기를 두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우리 집은 아기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아기 변기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집에서는 아기 변기를 쓰더라도 밖에 나가면 결국 어른 변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 변기 대신 휴대용 변기 커버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케아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거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나중에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티니핑 변기 커버도 사서 집이랑 할머니 댁에 하나씩 나눠서 뒀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항상 발받침을 뒀어요. 시야가 마려울 때, 응가가 마려울 때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혼자 발받침을 딛고 올라가더니 엄마 나 혼자 쉬야 할 수 있어. 잡지 마.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작은 변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쓰는 변기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는 변기 커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변기가 아니라 변기에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거든요. 그 불안을 줄여주는 쇼자템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버도 그냥 빼줘 이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커버도 빼고 변기에 앉기 시작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변기로 가는 길 자체를 놀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공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들은 배변 훈련 전에 인형놀이랑 역할놀이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최강의 육아 책에서도 아이를 억지로 변기에 앉히기보다는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냥 좀 원론적인 내용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한 거는 아니고 정말 당연한 수순처럼 아이를 유인하려고 자연스럽게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토끼 인형 하나였고요. 토끼도 시야하러 가자, 손 잡아줘 하면서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갔고, 어느 날은 부비새, 또 어떤 날은 토토로, 그 다음은 코끼리 인형, 여러 인형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 후에는 아이가 책에, 베개에 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고 다 같이 화장실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쉬야 한번 하러 가는데 거의 소풍 출발인 거죠. 그럼 저는 또 칙칙 복복 화장실 갈 친구 여기 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아이는 세나요 하고 손을 들고요. 그럼 되게 당연하게 놀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잠깐 정신 들면 이게 이럴 일인가 약간 헛웃음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변기에는 꼭 앉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침에 놀고 싶어서 밤새 쉬야를 참았는데 계속 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은 누구랑 갈까? 부비새도 쉬야하는 거 보고 싶대. 다른 말은 안 통해도 상황은 극은 통합니다. 뒤로 끝날 때도 있고 구구절절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배변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바로 콩순이 변기 인형입니다. 저는 당근마켓에서 그냥 5,000원 주고 샀고요. 물 내리는 소리도 나고 팬티도 입고 있어서 아이가 정말 이입을 많이 해서 좋아했어요. 콩순아 너도 팬티 벗어 하면서 본인도 같이 안고 시야 성공하면 콩순이한테 보여줄래? 콩순아 너도 해 하고 아이들은 설명보다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놀이는 정말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팬티였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변기 준비에만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팬티야말로 엄청 큰 변화인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엉덩이에 기저귀만 닿아 있었는데 갑자기 팬티를 입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배변 훈련은 변기에 앉는 연습뿐 아니라 팬티라는 새로운 감각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팬티 준비를 좀 먼저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뭘 살지 몰라서 그냥 쿠팡에서 아기 상어 티니핑? 아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삼각 팬티를 샀어요. 그냥 시야 성공하면 직접 박스에서 골라서 선물처럼 입을 수 있도록요. 반응은 좋았는데 입고 빨다 보니까 뭔가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는 좋아하는데 자꾸 팬티를 당기고요. 그래서 친한 여자아이 엄마가 추천해준 팬티 브랜드로 바꿔봤고요. 되게 다양한 소재가 있었는데 제가 만져봐도 좋더라고요. 키포인트는 사각 형태라는 거였어요. 이게 저희 아이한테는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티니핑이고 아기상어고 다 이겼고요. 어느 날부터는 그냥 이 사각 팬티에 그려진 토끼를 찾더라고요. 토끼 엄청 많은 팬티 줘. 다리에 토끼 있는 팬티 줘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반응이었어요. 배변 훈련 관련 영상을 보면 보상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젤리, 사탕, 초콜릿. 물론 각 집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최강의 육아에서도 부모가 지나치게 환호하거나 보상에 집중하기보다 담백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배변이라는 거는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텐션의 엄마 중 하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반응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칭찬은 정확히 했어요. 대신에 막 천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기가 응가하느라 너무 수고했네. 쑥쑥 커가지고 혼자 해냈어. 라는 식으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했고요. 쉬야하면 인형 친구들이 너무 좋겠다. 응가해가지고 놀이터 갈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결과보다 시도를 훨씬 많이 칭찬했고요. 실수는 당연한 거잖아요. 실수했다고 혼내지 않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이건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저희 아이도 기저귀를 뗀 지 한 달쯤 됐을 때 약간 방심한 거죠. 밤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진짜 엉엉 울면서 깨서 저희가 놀래서 아기 방으로 갔거든요. 근데 본인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었고 아직 연습 중이니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같이 달려가서 토닥이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아기가 알아서 잘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밤기저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밤기저귀는 낮 배변 훈련이랑 별개로 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실수한다고 해서 배변 훈련이 실패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훨씬 편하게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는 배변 훈련의 끝은 손 씻기라고 생각합니다. 응가를 성공했다고 좋아했는데 손을 안 씻고 뛰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배변 훈련은 변기에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씻고 청결을 다 유지하는 것까지가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누 위치를 먼저 바꿔봤어요. 원래 비누를 쓰지 않고 핸드워시를 썼는데 아이가 힘을 줘서 짜는 거는 어려워해서 손비누를 아이 손이 바로 닿는 위치에 놓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건 위치도 아이 키에 맞는 데에 따로 달아뒀고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유아 세면대를 들이지 않았고요. 그냥 발받침 하나면 충분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올라가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혼자 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위생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해내는 경험? 그게 진짜 배변 훈련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아기는 아기 변기에서 한 번도 대소변을 못 봤네요. 대신 발받침을 두고 변기 커버, 좋아하는 팬티를 준비하고 인형 친구들을 동원하고 아이 손이 닿는 곳에 비누랑 수건을 두었어요. 생각해보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죠. 정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환경들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다행히도 별탈 없이 배변 훈련에 성공한 거는 변기 덕분이 아니라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집을 조금만 바꿔준 거죠. 어쩌면 이게 배변 훈련뿐만 아니라 육아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걸음마를 끝내고 배변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또 새로운 챕터가 열리긴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햇빛 그림 키트처럼 아이가 직접 탐색하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들을 자주 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내용 남겨둘게요. 그럼 오늘도 우리 모두의 조금 더 편하고 우아한 육아를 기원하면서 모두 육아팀입니다.